오늘 저희가 하는 단원이 2.2의 수열의 극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열의 극한인데 수열을 일단 정의를 먼저 해야 되니까 수열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정의 2.2.1에 보면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다. 그러니까 정의역이라는 게 지금 함수에서 정의역, 치역 이렇게 됐었잖아요. 공역. 그래서 여기 x에 해당하는 게 자연수 집합이면은 그거를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얘를 뭐 n에 대한 식으로 해서 n이 1부터 무한대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an이라는 수열이 n이 자연수이다. 근데 이 an이라는 거의 규칙은 2의 n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뭐 x의 첫 번째 항은 2이고, 첫 번째 항은 주어진 다음에 n번째 항하고 n 더하기 1번째 항의 관계를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2.2.3에서 수열의 수렴이라는 거, 이게 지금 요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선생님, 수열, 저 넘어가기 전에, 네네, 좀 올려주시면, 이게 뭐가 그거죠? 자연수죠? n이요. 그러니까, 맨 위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은 분수잖아요. 아, 얘는 지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서 1이 1로 대응을 한 아, 거고, 2가 2분의 1로 대응한 거고, 3은 3분의 1로 대응한 거고, 요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자연수라는 거예요. 예, 정의역이 자연수. 그러니까 음. 얘를 이렇게 표기하면은요. 그러니까 함수 형태로 한번 표기를 해보면은 정의역에 1, 2, 3 이렇게 있으면 그 여기 뭐 치- 공역이죠. 공유. 공역에 이제 1에 대응하는 게 1인 거고 2에 대응하는 게 2분의 1, 3에 대응하는 게 3분의 1 이런 식의 함수가 된다라는. 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입실론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좀 복잡해지는데, 요거의 정의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고, 수열의 수렴성을 확인할 때 이 정의를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라 그랬는데 일단 임의의라는 말은 어떤 양수가 와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 n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요 대문자 n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대문자 n보다 큰 소문자 n에 대해서 또 절대값 an 빼기 a가 요 주어진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요 라지 n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수열 an이 실수 a로 수렴한다, 선벌제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일단 입실론은 아무렇게나 양수로만 주어지면 되는 거고 그 입실론마다 요 대문자 n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대문자 n보다 큰 소문자 n에 대해서는 요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하고 a가 유한계에서는 조금 있다가 나오긴 할 텐데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게 유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유한계는 있을 수 있는데 요 대문자 n보다 큰 n에 대해서는 다 요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게 정의입니다. 수열의 수렴의 정의가 됩니다. 여기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은 뭐 리미트 요 n이 무한대 이거는 빼고 쓸 때도 많고요. 좀 생략해가지고 리미트 an이 a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쓰고
AN이 A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쓰기도 합니다. 이제 정의를 이제 좀, 이 수직선상에 이렇게 범위 같은 걸로 좀 하기 위해서 그 입실론 네이버후드라는 거를 입실론 근방이라고 하는 거를 좀 정의를 해볼 건데요. 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A가 있고 어떤 입실론이 주어지는데 A에서 입실론만큼 작아지는 데하고 A에서 입실론만큼 커진 데에 이 범위를 그 입실론 네이버후드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긴 그래서 이 입실론 네이버후드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거를 입실론 네이버후드 관점에서 한번 다시 정의를 해봤어요. 그럼 주어진 A에 임의의 입실론 근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입실론을 주어졌었잖아요. 임의로 주어졌었잖아요. 근데 입실론 네이버후드가 임의로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실론이 임의로 정해진 거하고 입실론 근방이 임의로 정해진 거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어떤 지점이 있어서 그 이후의 모든 항이 요 입실론 네이버후드에 속할 때 수열 AN이 실수 A로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해서 모든 입실론 근방, 입실론 네이버후드는 수열의 유한계를 제외한 모든 항을 포함한다. 그래서 아까 왜 어떤 자연수 대문자 n이 존재해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소문자 n에 대해서 an 빼기 a가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했었는데 이 얘기가 요 항에 대해서 요 입실론 네이버후드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AN보다는 작은 거는 이제 안 포함될 수 있는데 그 대문자 n보다 큰 AN에 대해서는 요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정의 이게 네. 토폴로지하고 연관이 되나 봐요. 이게 저 토폴로지 토폴로지라고 한 용어를 쓴 이유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 네, 토폴로지라고 그 그 용어를 쓴 거는 제가 잘은 왜 그렇게 썼는지까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폴- 네이버후드라는 영어 자체가 토폴로지하고 연관이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음, 저도요. 네, 아무튼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를 왜 토폴로지라고 썼는지까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그냥 저는 수직선상에서 나타내서 약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의미라고 약간 그렇게 그냥 해석을 했거든요, 혼자서는. 네. 나중에 토폴로지 할 때 다시 나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 이걸 이용해서 그 금방 그 이건 매트릭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거리가. 이 음, 절대값을 썼다는 것부터가 우리 지금 거리를 유클리디안 그걸 매트릭을 지금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근방이라는 게 보시면 이제 집합으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이거를. 음, 예, 그래서 이게 집합이잖아요. 그 근방에 있는 아, 모든 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근데 토폴로지가 이제 집합으로서 이제 증명을 하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약간 연관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할 때 편해요. 그래서 예, 지금 딱히 감, 쓰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음, 알고 계시면은 쓰나? 예, 근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좀 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은 아닌데 책에서 봤을 때 이 정의랑 그 위의 정의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한 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음, 거도 이해가 안 되고 밑에 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번에 알려주신 유튜브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거를 보고 겨우 이해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음, 이게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책 앞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다 이래갖고 했는데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겨우 이해하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요 뒤에 이렇게 그 예제 같은 거 이제
수열의 수렴을 이제 입실론 갖고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보다 보면은, 아, 저 정의가 이렇게 쓰고 있구나를 조금 더 그 실제 예제들을 증명하는 거를 보면은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 좀 음, 넘어갈게요. 네, 거기 예제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좀 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제 2.2.5에서 an이 루트 n분의 1인데 리미트 루트 n분의 1이 0임을 보여라 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아까 그 정의를 그대로 썼거든요.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이게 존재를 할 건데 n보다 큰 소문자 n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게 하는 n이 존재하면 수열 an이 실수 a로 수렴한다가 수렴의 정의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얘를 선생님, 네. 여기서 라지에는 뭐고 스몰 n은 뭐죠? 그러니까 얘네 이거를 둘 다 적으면 충분히 자연수는 이해돼요. 자연수예요. 자연수인데 요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은 소문자 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게 되는 대문자 n, 기준이 되는 대문자 n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실론이 하나가 정해졌는데 그 기준이 되는 n보다 큰 AN에 대해서는 그 네이버후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 정의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것보다 큰 애들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었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라지 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요 대문자 n에서부터는 요 근방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조금 어렵네요, 이게. 이거, 그 제가 이거를 좀 보면은 조금 실제 예제를 좀 봐볼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입실론은, 네네. 거기 가기 전에 되게 간단한 포인트에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스몰 n은 뭐고 라지 n은 뭐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선 선생님 그 앞에 나오는 an 있잖아요. 거기에 a의 스몰 n하고 그다음에 a의 라지 n하고 그거인 거예요. 응? 또 N의 스몰 n이 뭐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A에다가 A의 서브에 스몰 n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A의 그 스몰 n 말고 라지 n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 하, 뭐 어떻게 말해야 되죠? 하나를 라지 n을 하나 정해놓고 그거보다 그 그 뭐지? 이 큰 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실수선에서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AN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쓰신 건 라지 그러니까 n을 말씀. 여기서 여기 라지 AN이 있고, 네. 그 다음 거는 뭐 여기에 A에 N 더하기 1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거가 여기에 AN인데 이 N들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N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둘 다 자연수라는 건가요? 예, 둘 다 자연수는 자연수인데 요 대문자 n이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대문자 n이 주어지는데 그거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는 요 근방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처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제 예제를 좀 봐보면은 입실론이 아무거나 된다 그랬으니까 입실론을 일단 10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대문자 n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대문자 n을 찾으면 되냐면은 얘를 만족하는 대문자 n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떼어내고 루트 n분의 1이 10분의 1보다 작으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얘를 역수를 취하면 루트 n이 10보다 크면 돼요. 역수 취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양쪽이 다 양수기 때문에 그냥 제곱을 해버려도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대문자 n이
1이 되거나 100일보다 큰 어떤 자연수가 되면은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봐서 얘 입실론이 50분의 1일 때도 아까처럼 해가지고 n이 2500보다는 큰 2501보다 어떤 큰 자연수로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입실론을 이렇게 소소하게 하나씩 다 대입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임의의 입실론이 정해질 때마다 이 자연수 n을 입실론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뭔가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입실론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무지무지 많은데 그때마다 라지 n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라지 n을 잡을 때는 입실론하고 뭔가 연관이 짙도록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입실론이나 대입해도 n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조금 나오겠지만 여기 이거부터 잠깐 볼게요. 요거 증명에 대한 템플릿이라고 나와 있는데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대문자 n을 고르는 단계가 가장 까다롭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입실론에 따라서 n을 이렇게 좀 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문제부터 일단 좀 클리어해 나가면은 아까 우리 역수치하고 제곱한 게 요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이 대문자 n이라는 거를 입실론 제곱분의 1보다 크다라고 잡으면은 어떤 n보다 큰, 이 대문자 n보다 큰 n에 대해서는 얘를 만족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루트 n분의 1이라는 거는 루트 입실론 제곱보다는 작다가 되고 입실론이 양수기 때문에 얘는 입실론하고 똑같아지니까 얘를 참이 되게 하는 n이 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을 이런 식으로 입실론의 제곱분의 1보다 크다 라는 식으로 잡아줘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아까 그 템플릿을 조금 더 잠깐 좀 보고 그 다음 예제로 가보면은 그 임의의 입실론을 일단 대해서라고 쓰고 이 대문자 n을 이제 골라줘야 돼요. 근데 엄밀한 증명을 쓰기 전에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이런 n을 찾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찾은 n이 조건을 만족함을 보이고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은 소문자 n에 대해서 이게 참이 되게 하는 거를 보이면은 이제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다시 예제 2.2.6을 보면은 리미트 n분의 n 더하기 1이 1이 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입실론이 양수라는 거를 임의의 입실론이라는 거 이렇게 쓰면은 임의의 입실론 모든 입실론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대문자 n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이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n을 잡아 나가야 되잖아요. 이 n을 잡기 위해서 일단 요 안에 있는 걸 좀 정리를 했어요.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n분의 1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요게 존재해서 얘를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 대문자 n이 입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에 대해서 n분의 1이 요 라지 n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요렇게 잡았기 때문에 얘가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얘가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고 라지 n분의 1은 입실론보다 작게 돼요.
선생님, 근데 네. large n이 epsilon분의 1보다 크다가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왔어요? 요거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까 동그라미 이제 이거요? 치신 이거요? 예, 예. 이거는 요거를 위해서 제가 얘가 되기 위해서 요렇게 거꾸로 갖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얘인데 여기가 입실론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잖아요. 얘가 n분의 1인데 이 사이에 이런 조건은 만족하잖아요. n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역수를 취해 보면 n분의 1이 라지 n분의 1보다 작잖아요. 근데 여기가 입실론이 되면은 딱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여기에다가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얘가 갑자기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에서 이게 되면은 다 되네? 끝나네? 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책에 보면은 책의 증명 같은 거 보면은 이거부터 막 잡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처음부터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 안에 거를 일단 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요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너무 명백해요. 그쵸? 근데 이게 네. 입실론보다 작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도록 대문자 n하고 입실론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게 네네. 이해했던 시행착오를 거죠. 겪어야 된다라는 게 요런 부분에서 책에는 항상 이거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되게 그냥 약간 매직을 쓴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근데 요거를 잡기 위해서는 요 뒷단의 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좀 편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여야 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하고 대문자 n하고 입실론 사이의 관계를 그걸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됐을까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정석적인 어떤 증명 방법으로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근데 요 케이스는 좀 비교적 간단한 케이스니까, 예를 들면은, n분의 1이라고 정의된 그 시점에서요. n분의 1 이거요? 절대, 그게 이제 입실론보다 작다는 거가 보일 수 있으면, 어, 그게 이제 입실론보다 작은 n을 고를 수 있다. 거기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n분의 1이 음. large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고, 예. 그리고 그게, 그렇죠. 그렇게 그 옆에 밑에도 쓰여 있네. 예. 예, 예. 요 케이스에서는 그냥 거기서 벌써 아르키메데스 성질에 따라서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n분의 1이 고를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가, 그러면 네. 그 n보다 더 큰 n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할 거니까 그냥 요 케이스에서는 그것만 갖고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생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제일 밑에 뭐죠, 이거. 예, 거기요. 거기는 우리가 가정을 n이, n이, large n이 아니, small n이 그 big n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토마스 모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위쪽에 두 번째 줄에 가서, 그러니까 세 번째인가요? 그 n분의 1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거요? 위쪽에. 예, 예. 거기에서 그 large n분의 1보다 얘가 작거나 같다고 하려면 거기는 우리가 생각한 그 assumption, 전제를 쓰면 안 되고 거기는 아르키미디언 성질을 써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거 아르키미디언이 아니라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해가 되잖아요. 네.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역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 역수로 단순하게 역수로만 생각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그니까, 예,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순으로, 그러니까 역수가 아니고 밑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려, 그러니까 그 n large n이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라고 그 뭐라 해야 될까 잡아갖고 오는 거는 그건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쓰는 게 아, 맞는 것 근데 같아요. 지금 그 수열의 수렴의 정의가 요거에 대해서라, 여기가 지금 대문자, 이거 그냥 n이에요. 대문자 n. 제가 저걸 예, 두 예, 개로, 예, 예. 이렇게 잘못 써놨는데 이게 대문자 n이거든요. 이거보다 이 큰 스몰 n에 대해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쓴 아, 거거든요. 아, 요 정의에서 이 부분을 쓴 거거든요. 아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얘가 되면은 n분의 1은 대문자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까 듣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봤을 때는 아르키미디언 프로퍼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스몰 n과 라지 n. 네, 저는 아르키메데스 일단 성질이 쓰이는 부분은 임의의 입실론을 잡았을 때 그거보다 작은 대문자 n분의 1이 있다는 그 부분에서 요 케이스에서는 바로 그 아르키메데스 성질에서 그게 나올 이거에서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나온다는 거고 이제 미아 선생님 네. 말한 그 뒷부분 그러면 대문자 n분의 1보다 n보다 큰 그 소문자 n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요런 등식이 쭉 성립하겠죠. 소문자 n분의 1은 대문자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대문자 n분의 1은 입실론보다 작다 이런 어디요? 관계가 되니까. 토마스 머스님 어디요? 그 밑에 여기 그 아까 거기 밑에 예, 그거. 그거. 예. 거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요?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쓴 거고, 그쵸? 여기서 그냥 그게 여기 쓴 거고, 그렇, 그렇게 봐도 되지만 여기 좀 모양이 더 이해하기 쉬운 아르키메데스 성질 이해하기 쉬운 모양은 아까 밑에 밑줄금 거기서 여기요? 입실론 임의의 입실론 양수인 입실론보다는 실수인 입실론보다는 어떤 자연수 n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n이 있을 것이다. 음. 아르키메데스 성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거의 역수가 이렇게 됐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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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정석적으로 돼 있고, 그렇게 풀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 케이스에서는 그냥 바로 그냥 요 입실론, 입실론이 대문자 n분의 1보다 작다는 게 바로 아르키메데스 성질에 의해서 그런 n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렇다면 음, 그 n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는 이런 부등식이 성립할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자체로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마 정석적인 방법은 아닐 거고, 아마 굉장히 복잡한 모양에서는 이게 그렇게 가기가 어려운 모양이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요 케이스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제가 그 아르키미디언 프로퍼티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기억이 안 나서 보니까 실수를 선택했을 때 그 실수에 대응되는 자연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n보다 그거보다 큰 큰 자연수 자연수. 음, 항상 존재한다. 음. 그래서 자연 아, 네. 아무리 큰 실수가 있어도 그보다 큰 자연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한 건 아무리 작은 실수를 잡아도 n분의 1처럼 그거보다 더 작은 n을 찾을 수 있다. 뭐 그건 것 같아요. 네. 기억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연수가 실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연수가 실수에 뭐 뭐라 해야 되지? 실수 안에 어떤 구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실수 안에 구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가 무슨 말이죠?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볼 때는 아하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네, 가요.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두 개 다 무한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네. 자연수가 실수의 구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그 실수의 그 인터벌이 그 구간의 길이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자연수를 잡아도 그 실수의 구간 안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네. 그 실수의 구간이 1보다 작은데 만약 그게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자연수는 실수의 구간 안에 들어가겠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선생님 들어서 조금만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해 네, 주시겠어요? 그 말씀하신 것 네, 같아서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 얘기 아니에요. 이 구간이 1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네. 그러면 이 길이가. 구간의 길이가 이 길이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자연수가 포함돼서, 그러니까 우연히 여기에 뭐 자연수 2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비껴나가서 여기가 2였으면은,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가 2였으면은 구간이 1보다 작으니까 이 안에 자연수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 그 말씀 하신 거죠, 병준 선생님.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F분의 그게 1인 경우 그게 그러겠지. 네. 미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지는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미스테리로 왜냐면 남기고. 책 네.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엄하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모두를 미궁에 빠뜨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다시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책에 어느 거였지? 2.2.6 밑에 보면은 그 만약 예제 2.2.6의 증명에서 1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고 우기면 증명 과정 중 어느 부분이 어그러질까 각자 확인해봐라 뭐 이런 식의 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 1인데 수렴하는 게 1인데 1이 아닌 0이라고 우겨봤어요. 우겨보면서 얘를 일단은 해봤거든요. 근데 입실론,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게 되면은 이거로 우긴 0으로 되게 하는 대문자 n이 존재한다가 수렴의 정의인데 입실론을 1이라고 잡아봤어요. 입실론을 1이라고 잡으면은 얘보다 1보다 작은 요거를 만족하는 대문자 n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안에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얘가 1 더하기 n분의 1의 절대값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무조건 1보다는 조금이라도 큰 거잖아요. 이 n이 어떤 수든 상관없이. 그러면 1보다 작은 거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입실론 하나만 갖고도 입실론이 1이라는 거 하나에서도 대문자 n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 리미트 n분의 n 더하기 1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증명 과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죠? 이제 2.2.7 정리에서는 극한값의 유일성, 그래서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유일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그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일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리미트 an이 a고 리미트 an이 b라고 일단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리미트 an이 a이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쓰는데 단 이 부분을 2분의 입실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2분의 입실론이라고 하는지는 좀 뒤에서 좀 볼게요. 근데 임의의 입실론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입실론이라고 한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an이 b,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b라고 가정한 거 가지고 또 정의대로 그대로 썼어요. 정의대로 그대로 썼어요. 그러면 이 n1이라는 걸 잡았고 n2라는 걸 잡았기 때문에 그 중에 큰 거를 대문자 n이라고 썼어요. 둘 중에 큰 수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큰 수 n보다 큰 소문자 n에 대해서는 둘 다 참이 될 거잖아요. 얘도 참이 되고 얘도 참이 될 거예요. 맞죠? 근데 A에서 B를 빼고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거는 이 안에 잠깐 장난질을 쳐서 뺐다가 더했다가를 해도 괜찮죠.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네, 그 위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기 때문에 그 밑에요? 요거요? 예, 둘 다 만족한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N1이 있고 여기 N2가 있는데
얘네 네. 둘 중에 큰 n을 라지 n이라고 잡으면은 요 조건도 만족하고 요 조건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첫 아, 번째 거에서 n1보다 클 때 얘를 참여해야 되게 한다 그랬고, 두 번째 요거에 정의대로 썼을 때 대문자 n2에 대해서 n2보다 크거나 같은 소문자 n에 대해서 얘가 참이된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맞죠? 근데 얘네 둘 중에서 큰 대문자 n에 대해서 얘보다 크거나 같은 n은 얘도 참이되고 아, 얘도 참이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큰 소문자 n에 대해서는 둘 다 참이되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절대값 a 빼기 b를 했는데 가운데 an을 뺐다가 더했어요. 그래도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네. 얘를 두 개를 절대값으로 쪼갰어요. 이게 아마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가 이게 지금 a 더하기 b는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 이렇게가 만족한다라는 거를 쓴 거예요. 둘이 더한 거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게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예요. 근데 얘가 지금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았었고 얘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았거든요. 그래서 걔네 둘이 합하면 입실론보다 작게 돼요. 근데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도 다 A 빼기 B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거는 A하고 B하고가 같다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A하고 B는 그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에 대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AN-A는 위에 거에, 아니, 거기요, 예. AN-A는 A-AN, 이게 절대값을 취하니까 뭐 앞뒤를 바꿔도 되는 거라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거에서 이렇게 갈 때는 절대값 안에를 마이너스를 곱해버려도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똑같기 때문에 순서 바꾸고 이 형태를 좀 만들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꿔버린 거예요. 어차피 절대값 씌워서 a 빼기 an이라고 하는 거나 얘랑 똑같거든요. 선생님, 그 위에 줄에요. 그 A-B의 절대값은 그러면은 제일 이거 다음 줄에 제일 오른쪽으로 가서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A와 B가 같다는 게 앞에서 나왔었나요? 좀 기억이 잘 안. 근데 이게, 이 비슷한 게 뭔가 나왔던 앞에서 것 같아요. 나왔던 수렴,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오창희 선생님 발표하실 때 나왔던 것 그때 같은데, 나왔었나요? 근데 저도 되게 잘은 계속 기억이 안 계속 나는데. 볼 때마다 좀 이상해요. 볼 때마다. 음. 음.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그 애노테이션 할 수 없는데 맨 위에 보면 이제 AN-B의 절대값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그렇게 이제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갖다가 그냥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에 AN-A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고 했는데 거기도 작다 하면은 맨 밑에가 이제 2 엡실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가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 뭐 엡실론이라고 했다고 크게 뭐 뭐 안 되는 건 아니긴 하는데 우리가 정의에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이쁘게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 그 말은 동의를 하는데 네. 조금 그 뭐랄까 그냥 그렇다 그러기에는 좀 마음속에 뭐가 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이필론보다 작다 그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네, 네. 위에를 갖다가 그것도 엡실론 잡고 밑에도 둘 다 엡실론을 잡으면 이게 이 엡실론 그렇지 이 엡실론도 엡실론은 엡실론인데 엡실론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이렇게 풀어보면
그러니까 엡실론을 막 이상하게 잡거든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엡실론으로 딱 떨어지게 입실론이 하려고. 되게끔.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좀 뭔가 좀 깨름직해요. 괴이하죠.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입실론이 돼도 상관없는 거죠? 입실론 잡아서 그러니까 끝에가 여기를 이제 이 입실론이라고 한 다음에 예, 뭔가를 좀 적절하게 또 맞춰주면은 뭐 되기는 하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정의에 딱 어차피 맞춰서 쓰기 위해서 여기가 입실론보다 작다가 돼야 되니까. 음, 그러면 계산할 때 이런 근데 거죠. 처음에 막 끝까지 가보니까 이 epsilon이 나와가지고 어우 네,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서 그냥 좀 2분의 맞춰주면 epsilon으로 되겠네. 약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를 2분의 입실론이라고는 하긴 했지만 여기가 4분의 3 입실론이고 뭐 4분의 1 입실론이어도 상관없거든요. 합쳐가지고 입실론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꼭 같은 입실론이 아니더라도 하나를 위에 거를 입실론 1, 밑에 거를 입실론 2라고 해도 어차피 임의의 입실론 1, 임의의 입실론 2, 그걸 합했을 때 어쨌든 입실론 1과 입실론 2에 관한 어쨌든 다변수 함수가 되겠죠. 두 개에 의해서. 근데 이 두 개가 임의로 그냥 아무렇게나 변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결합한 입실론도 아무렇게나 돼도 되니까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보여준다 이런 의미 같아. 그러니까 온 선생님 말대로 해서 그냥 이 입실론이 나와도 어차피 그 이 입실론도 어차피 의미는 똑같아요. 예. 임의의 아, 양수기 그렇네요. 때문에 어, 다를 바가 없거든요. 아까 이 저기 epsilon도 그냥 epsilon으로 나중에 표현해도 되겠네요. 예, 그, 그렇죠. 이 그러니까 이제 엡실론을 뭐 어떻게 다른 기호로 뭐 써도 임의의 양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사실 100 엡실론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예, epsilon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미가 그게 같다면, 이제 그러니까 네, 이게 의미가 같으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은 깔끔하게 그다음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보이려고.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정의만 보면 이제 그 말이 이제 맞고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정의만 가지고 이제 그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 구체적인 저는 맨 마지막에 절대값 A-B가 입실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이게 같다가 되는 거죠? 입실론을 임의의 양수로 잡았거든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얘네들이 입실론 아무리 작게 잡아도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A 빼기 B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거는 A하고 B하고 같다라는 의미가 돼요. 결국은 A-B가 0이니까 임의의 아주 작은 양수, 어떤 양수보다도 작으려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결국. 서로 같을 수밖에 없고. 예. 우리 A하고 B가 같으면 A-B가 0이니까. 0일 죄송한데 수밖에 없다. 그 제일 위에 처음 시작 부분 좀 보여주시겠어요? 밑에만 하도 보다 보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유일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둘이 일단 유일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정했는데 A하고 B가 서로 같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발산인데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예제 2.2.8에서 요 수열은 수렴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왜 그 수렴하는 거를 다른 1로 수렴하는 거를 0으로 수렴한다라고 가정하고 이상하게 그 증명이 되는 거를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입실론이 1일 때 그것보다 입실론이 1일 때 대문자 n을 못 찾는 그런 케이스 봤었잖아요. 얘도 그런 식으로 발산함을 보일 거예요. 그게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실론은 10분의 1이라고 골랐어요. 그러면 이 5분의 1이라는 거를 가운데 둔 요 10분의 1에 대한 네이버후드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하면 10분의 1부터 10분의 1하고 10분의 3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5분의 1인데 5분의 1이고 5분의 1보다 10분의 1만큼 작은 데가 여기 10분의 1이고
5분의 1보다 10분의 1만큼 큰 데가 여기가 10분의 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실론 네이버후드에 반복적으로 포함되는 5분의 1이 있기는 하지만 요 중간에 계속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이 안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뒤쪽에 계속 마이너스 5분의 1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 대문자 n이라는 것보다 크거나 같은 소문자 n에 대해서 요 네이버후드에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쭉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산을 증명을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입실론에 대해서 대문자 n을 찾지 못하는 거 하나만 보이면은 이게 수렴을 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에서는 어, 그 대문자 n이 예를 들면 5로 잡았을 때 1, 2, 3, 4, 5. 예. n이 5로 잡았을 때 그러면 a의 5라고 할 수 있겠죠. A5가 이제 그 입실론 근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 근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그 정의상에는 그 대문자 n보다 큰 n에 대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6 하나 더 큰 6이 벌써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예, 들어갔다 빠져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정의를 만족 못 시키는 거지. 그 이후로는 싹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 이게 예. 이 책은 지금 그러니까 수열애를 정의를 그렇게 하잖아요. 정의역은 자연수고 공역은 어떤 이제 실수잖아요. 그리고 그건 함수라고 지금 정의를 했잖아요. 수열의 정의를.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일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함수면은 2차원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x는 그냥 n이니까 쫙 가는 거고, 그죠? y축은 거기를 엡실론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책은 지금 일직선에다가 다 표현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 함수 형태로 x, y 쪽으로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입실론을 y에다 두면 이게 그 들어가는 범위가 이렇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오더라고요. 2차원으로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 함수처럼 표현하면은 더 또 이해되는 면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2차원으로 음, 표현을 했을 때 문제는 근데 여기가 뚝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x가. 그거 정의잖아요. 정의역이 그러니까. 자연수다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들어오는 게 바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지 그거를 예, 볼 때 이게 좀 더 비주얼라이즈 하기가 조금 더 예. 편하시다라는 거죠. 함수라는 관점과 비교해 봤을 함수. 때는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운데, 근데 음. 우리가 보통 이게 치역만 이런 식으로, 치역만 순서대로 쭉 1부터, 이렇게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 1항부터 2항, 2항, 그 자연수 1, 2, 3, 4에 대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역만 이렇게 직선상으로 표시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 어,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함수 특히 이제 관점에서는 옥 선생님 말대로 하는 게 어, 함수라는 걸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더 좋은 면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n이 소문자 n이 대문자 n보다 크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그 엡실론 네이버후드로 들어간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소문자 n이 대문자 n보다 크면 무조건 그 엡실론 안으로 들어간다. 그걸 표현하기는 이 2차원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안에 다 들어간다. 예, 여기서부터는 여기 다 들어간다라는 거를 예, 예, 여기 X축에 이제 자연수 1, 2, 3 이렇게 하고 여기에 그 A, 뭐, 1 이런 거를 Y축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입실론 사이가 되고 요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아, 여기 이상부터는 요 안에 다 그렇죠. 들어간다 예, 이런 네. 식으로 보실 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맞아. 거죠. 이런 그렇죠?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예, 티오트 있었어요. 미적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려놨던 것 같아요. 예, 예, 아마 맞아요.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예. 사실 음, 함수의 수렴도 나중에 배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예. 이 그림으로 함수니까 어차피 음, 그 X축, Y축 있는 그런 함수로 그려서 음. 하기가 되게 많이 되어 있고 연속 인수죠. 연속 이런 연속 거 함수. 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엡실론 델타 넘법 그거 할 때 사실 2차원으로 맞아요. 진행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미 그 음, 엡실론 델타 그 관계가 약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죠? 맞아요. 그때는 수직으로 구간을 그렸어요. 엡실론 구간, 델타 구간 이렇게. 여기 2.7에 아까 제가 질문을 할까 그러다 타이밍을 놓쳤는데, 네. 수열의 극한값은 존재한다면 유일하다.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정의일 것 같은데, 유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야 된다는 게 이게 뭔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되게 유일성을 증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수학, 그 해석학 특히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존재한다면은 유일하냐, 그것까지 꼭 따져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면은 하나만 존재하지 두 개 이상 존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 꼭 유일성까지도 따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유일성을 왜 따지는 거지? 약간, 그거는 저도 좀 더 생각은 해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 예전에 저도 언뜻 기억하기로는 조건희 박사님도 존재성과 유일성을 각각 따져야 된다라는 걸 언뜻 얘기하셨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를 함수, 들어서 함수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유효성과 조지성. 예를 들어서 이게 진동한다면 아까처럼 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가는 수열이 있다면 극한값이 1과 마이너스 1 두 가지로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그것도 근데 아까 1하고 극한이라고.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음. 저희 제일 처음에 했었던 그 정의에 따라서 그게 그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김한건 선생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어차피 수렴한다는 게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의 값으로 간다는 경우를 말할 텐데 굳이 왜 증명하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정의를 만약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그것도 극한값으로 본다고 만약에 정의했다면 그러면은 극한값이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정의한 그 정의가 하나의 값만 나온다는 것이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의를 내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존재성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한데 우리의 정의는 결국 하나로 가는 건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유니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다 끊긴 것 같은데 유니쌤 말씀 듣고 싶은데 네. 다 얘기했는데요. 얘기한 거예요? 네네. 네, 그게 제 생각에는 김하면 선생님 질문하신 게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진동한 그게 첫 번째 함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 수열을 함수로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그 y쪽에 선을 쫙 그어 보면은 여러 개의 값이 나오니까 일단 함수의 정의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함수의 정의에 맞게 해주려면 그 인터벌을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건 함수의 정의에는 맞거든요. 맞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그 수열도 그것도 역시 수열이고 그것도 함수이거든요. 자연수 n에서 아까 밑에 여기 그 진동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나왔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 자연수 하나하나에다 그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 치역은 이제 그 정의역에서 화살표를 두 개씩 받을 수 맞다.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치역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지는 않는데 음.
이게 하여튼 뭐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 생각에는 저 올터네이팅 시리즈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올터네이팅 시리즈인데 올터네이팅 시리즈도 그 아, 지금 우리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컨버지가 뭐죠? 수렴. 수령. 수렴하는 올터네이팅 시리즈가 있고 수렴하지 않는 올터네이팅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드네. 토마스 스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하나 하신 게 아까 그 수렴이 왜 유일하냐라고 증명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유일성을 확인해 보자라는 의미로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맞는 게 나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나간 얘기로 말씀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토폴로지 가면은 이제 대기 추상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공리들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가정이 돼 있으니까 유일성이 사실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토폴로지 하면은 그것들이 다 이렇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수열을 하나 정의를 해도 극한값이 두 개가 생기는 일도 있어요. 사실 토폴로지 쪽 가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지나간 얘기로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일한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행렬도 그러잖아요. 저희 예전에 곱셈도 바꿔서 계산하는 거 행렬 배우기 전까지는 항상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항상 똑같다고 믿고 있었는데 행렬만 가도 아니잖아요. 둘이. 그게 당연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유일한 것도 사실 당연한 게 아닌데 실수에서는 모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공리들과 정리들에 의해서 이 유일한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근데 사실은 토폴로지만 가도 유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개 값으로 이렇게 수렴해 버려요. 좀 신기하긴 한데 나중에 토폴로지 가면 좀 그거 볼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참 그러고 보니까 지난 시간에 그 무한급수의 재배열에 관한 그 디스커션 거기서도 그 뭐야 이그 덧셈의 순서를 아니 뭐야 항들의 그 연산 순서를 바꾸니까 수렴값이 달라지던데. 아, 이제 뭐 맞아요. 보약했어요. 그건. 하여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수열을 지금 두 가지로 정의를 했잖아요.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그 네이버후드 개념으로 정의를 했고 음, 거기에서 저는 그냥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그 토폴로지에 대해서 지금 약간 암시를 주고 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3장이 토폴로지. 아, 아, 네. 예. 아, 3장이 토폴로지였나요? 네, 기초라고 나와요. 토폴로지 열린 기초가. 지판, 예, 닫힌 예, 지판 이런 거구나. 예. 옛날에 권희쌤이 운영하셨던 뭐 다른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토폴로지에 대해서 발제를 했는데, 계속 네이버후드만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듣고 네이버후드만 머리 나왔던 기억이 나요. 미분기하에서도 계속 나왔었어요. 네이버후드가. 아, 그때는 동글 선생님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아닌가? 아니다. 장영우 쌤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네이버후드가 이 네이버후드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토폴로지컬 무슨 데피니션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차원으로 본 그 네이버후드이고 토폴로지 가면 뭐 2차원 내지 3차원으로 볼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그란 구 모양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입실론 사방이 네이버후드가 이게 네. 동그란 공 모양이에요. 응, 그쵸. 그렇게 입체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음. 2차 평면 비슷한 곡면인가 이런 걸로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음. 하여튼 그때 계속 네이버후드 나와가지고 그것만 음. 그 하여튼 연습 문제 1번에 그 좀 무썸한다 막 이런 얘기가 사실 전 무썸한다라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정의를 진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기서 그냥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예. 그 연습 문제 1번에 보면은 맞아요. 정의 2.2.3에서 그 순서를 바꾼 거예요. 이걸 제가 안 써놔가지고 읽어볼게요. 그 좀 연습 문제 띄워주시면 안 1번이 돼요? 제가 띄워드릴까요? 잠깐만요. 제가 종이책으로 보다 보니까 아, 잠시만요. 좀 찾아봐야 이거 돼가지고 어떻게 읽어요? for conjunt라고 읽어요? for conjunt? 뭐 그런 식으로 저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거 아, 임의로 그런 만든 컨지스. 말 같지는 아, 야, 느꼈는데. 그쵸. 그런 거 같죠. 예, 뭔가 예. 만든 말인 것 같기는 만든 말 해요. 같이 컨버지가 아니고 느꼈어요. for conges네요. 컨버지의 반대로 해서 영어책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 사전에도 찾아보고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런 말 없다고. 그러니까 예, 어, 만든 말이에요, 만든 말. 네. 아, 그래요? 예, 만든 예, 말이에요? 만든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의를 바꿨잖아요. 그 뭐라고 양화사, 모든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거를 바꾼 거예요. 바꿔서 정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용어를 만들어 버린 거지. 예. 음. 그러면 한국말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뭐라고 쓰셨던 것 잠깐만, 같은데. 제가 잠깐만 띄울게요. 그거를. 컨버지를 수렴한다 반대말 렴수한다 컨벌지를 그러나요? 바꿨나 보네. 컨하고 그러면 벌지. 그러면 한국말로는 벌컨지. 렴수한다 해야 되겠는데요. 렴수한다. 그렇지. 뭐 그렇게. 요거거든요. 2.2.1인데, 음. 한글책에는 루시엄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엄 뭐죠? 모르겠어요. 뭔지 렴수한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렴수한다. 시퀀스 렴수. X에는 벌컨지 한다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은, 일단은 아까는 임의의 입실론이 존재한다였었는데, 입실론은 아무거나 하나, 어떤 입실론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입실론이 존재한다로 바뀌었고, 그리고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n은 어떤 거 하나만 존재하면 됐었는데, 입실론에 따라서 n 하나만 존재하면 됐었는데, 모든 n에 대해서 그 대문자 n보다 큰 소문자 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거예요. 왜, 일단 왜, 요거를 예. 일단 보시고 제가 이거 같이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제 근데 거랑 왜 같이 안 이런 질문을 띄워가지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은 그 발산했었던 게 무점한다라고 바뀐다라는 거를 그냥 그러니까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니? 약간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발산했었던 예제 2.2.8이 루시엄한다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입실론을 1이라고 입실론 1이 존재해가지고 n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1보다 작은 요 an 빼기 5분의 1이 1보다 작은 것이 참이 되기 때문에 수열 an이 루시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한 정의가 기수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아무튼 요 수열이 그러니까 발산하면서 수열이 루시엄하는 그런 수열의 얘가 2.2.8이다. 그냥 약간 웃자고 보고 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너무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욕하는 거 같아. 루시엄 한다 그러니 욕하는 것 같아. 요게 아마 마지막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그 연수 문제 2번에 A번을 리미트 5n 더하기 4분의 2n 더하기 1이 5분의 2로 수렴하는 거를 일단 좀 마지막으로 보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안에를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돼가지고, 통분하고 이렇게 뭐 좀 정리하고 한 게 요렇게가 정의가 됐어요. 근데 이 n이라는 거는 자연수고 여기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얘는 25n 더하기 20분의 3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가 됐으니까 그, 역수 취하면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음, 작아지면은 거꾸로 커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요 20을 그냥 떼버렸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떼버린 거예요, 그냥. 음, 그러면 지금 요게 25n 분의 3보다 작다라고까지 정리가 일단 됐어요. 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근데 네. 제가 네. 이거부터 정리한 이유는 입실론을 잡아줄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음, 부분을 살짝 정리를 했어요, 제가. 역수 취하고 양변에 적절하게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잡는다라고 한 거예요. 음, 그러면 입실론마다 제가 n이라는 거를 이렇게 잡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서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정리했었던 이것보다 큰 n이 존재를 하는데 n보다 크거나 같은 소문자 n에 대해서 아까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소문자 n하고 대문자 n의 관계 때문에 이쪽이 더 커졌고요. 20을 떼놔도 이쪽이 더 커졌고요. 저희가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입실론보다 작다. 그래서 얘네가 5분의 2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문자 n은 입실론하고 연결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입실론하고 어떤 입실론하고 같다라던가 이거가 뭐보다 크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잡아줘야지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다 만족하는 그런 대문자 n이 하나씩 다 존재한다라는 거를 하나씩 존재를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문자 n을 잡을 때 입실론하고 연관지어서 잡으면은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얘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거죠? 네, 녹화 감사합니다. 중지합니다.